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시장이 강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요? 단 한 번의 조정다운 조정도 없이 시장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하루였는데요. 1.57% 상승하면서 866포인트 선의 코스닥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수만 봐도 정말 장이 강한 거 알고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나는 아직도 소외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배트맨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배트맨의 젠틀맨이시죠. 박원재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고요.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셨겠지만 노란톡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요. 정말 대단하신 게 장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빠르게 좀 미장부터 브리핑을 해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관전 포인트 매일매일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리딩이 필요하다.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도움 말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우리 시장 너무 궁금한데요. 위원님, 오늘은 확실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잘 갔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죠. 기관과 외국인은 거들 뿐입니다. 주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시장은 개인이 주력 세력이다 보니까 개인의 흐름 따라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데 개인은 아무래도 거래소의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선호하죠. 개인이 이제 오늘 카카오 게임즈 청약을 했는데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58조가 몰렸어요. 오늘 아마 예탁금이 어제 늘어나서 첫날 5조 5천억 늘어나서 60조를 찍었는데 아마 내일은 70조 이상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58조 몰린 돈은 그대로 이제 증권사 예치금으로 있고요. 그거 바로 다 빼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일 정말 깜짝 놀랄 숫자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정말 올해 내에 또 하반기에 줄줄이 IPO 대어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도 대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빅히트 거기 또 이제 하반기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만 들어오는 환경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환경 속이에요. 세상은 어지럽고 어려운데 오로지 호황되는 곳은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호황인 주식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는 얼마나 살찌워졌을지는 대단히 좀 궁금하고요. 제가 방송을 4월부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렌드 말씀을 드렸고 주도주 말씀을 드렸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도 드리고 투자의 원칙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적절히 적용했으면 지금쯤 아마 계좌가 활짝 꽃이 펴서 많이 웃으실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시청자분께서 제 말씀을 듣고 따라서 실행을 했는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남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한 장이고요. 이런 장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용기를 가지고 항상 지금이 새로 시작입니다. 지수가 올라오는 만큼 투자 난이도는 더 올라가지만 투자 난이도가 올라가는 만큼 또 역시 새로운 종목이 나옵니다.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시장 올라가는 거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도앵커도 많이 혼났습니다. 4월부터 나왔을 때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해준 종목들 전 무서워서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그때부터 조금 눈여겨보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이미 부자가 됐을 텐데 왜 따라오질 않았냐. 시작도 전부터 혼이 났습니다만 채찍과 당근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처럼 아직도 주식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오늘 강의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 이제 당근을 주실 차례인데요. 오늘 강의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도대체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프로세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업은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스타일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기업 분석, 시황 분석을 과연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어떤 투자를 내가 하겠다는 나의 마음을 마인드 세팅이라 그러죠. 그게 결정이 되어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일이 투자 아이디어를 취득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가 투자적 매력이 있는지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 정보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나 산업 리포트를 많이 보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거를 한 30분 정도 스킵해서 보고 그중에서 좀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읽어봐야 되겠다. 특히 산업 리포트 같은 거 나오면 이건 따로 빼서 시간을 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좀 읽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제 관심이 꽂히면은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기업 공시 시스템을 찾아가서 다 읽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어떤 기업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매일 쏟아지는 신문의 뉴스나 칼럼 이런 걸 읽어보고요. 정부의 정책 이런 거 보고 생활 속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혹하는 내부자 정보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검색, 카페나 블로그 이런 쪽 많이 찾아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트렌드, 큰 흐름, 이런 인기 편승하지 말고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도도한 흐름, 이런 거를 좀 주목해 보라 그래서 제가 정부의 정책, 유럽이 나왔을 때 수소 경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거대한 트렌드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흘려 듣지 말고 이거는 정말 깊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섹터부터 종목까지 한 4주에 걸쳐서 수소를 얘기를 했죠. 얼마나 받아들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6월 달부터 이거를 강의를 해서 이제 종목들도 그때 펼쳐놓고 다 얘기했는데 그때 주로 얘기했던 게 찍어서 얘기했던 게 삼강의 엔티나,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탑픽이다. 글로벌 탑 업체고 이 후육 관광을 통해서 삼강 MNT는 이제 바다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은 바닷속 지짓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서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나 이게 나왔을 때 투자 아이디어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획득을 했으면 이 투자 아이디어 속에서 밸류체인 단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리포트도 보고 산업 리포트도 보고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이제 공시 시스템 이런 데 들어가서 다 찾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 발굴을 하는 거예요. 종목 발굴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만의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많은 자료를 읽으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수소를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수소 경제에 부합한지, 경쟁력은 있는지, 그래서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돈 버는 구조는 훌륭한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지, 가격 전가가 되는지, 그냥 우리가 납품업체, 그냥 갑을 관계의 납품업체로 돼 있는 이런 관계의 기업은 이게 매출이 올라가도 가격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또 단가 인하, 뭐 이런 CR, 이런 걸 맞아서 사실 이런 기업은 프리미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과점 여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산업 섹터 하나에 독과점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그러한 기업이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걸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다시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넣고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의 강점과 단점 이런 거를 다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어떤가. 그러면 이 기업이 얼마짜리인지를 해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제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대적으로도 좀 달리 적용이 되고 어떤 상황별로 또 업종별로 섹터별로 적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엔 재밌어 합니다. 이 밸류에이션 공부를 하면 뭐 보통 배운 그 자체의 즐거움이 있죠. 배운 그 자체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그 즐거움 속에서 내가 굉장히 발전했구나. 투자자의 한 발 다가섰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데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뭐 책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밸류에이션해서 적용하면 된다 그랬는데 잘 안 맞죠. 보통 이제 가치 투자의 척도 그 이전엔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누구나 쓰는 게 이제 PBR, 뭐 ROE 또는 ROA 뭐 이 정도의 평가 잣대를 많이 씁니다. 물론 뭐 그냥 교과서적으로 하면은 뭐 미래 수익을 땡겨서 뭐 미래가치 평가법으로 뭐 배당을 다 더해가지고 뭐 해서 이거를 금리로 나눠서 이거를 현가화한 게 뭐 적정 가치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어려운 말도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이제 이 기업이 적정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수익 가치 대비 몇 배수를 줄 거냐 또는 자산 가치 대비 몇 배수를 줄 거냐 이 두 가지가 키가 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주로 성장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얼마나 자기 자본을 성장에 걸맞게 활용해서 잘 쓰느냐 이 세 가지 정도만 평가를 하면은 우리가 뭐 이걸 이론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내가 한 기업의 잣대 싸다 비싸다를 알 수 있는 잣대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지워버리고 정말 심플하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주당 순이익을 이제 구하면은 이게 대개 과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다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 포워드로 한 1년 후에 포워드 EPS를 정확히 추정만 한다면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미래 추정 EPS를 구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모든 게 다 변수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래 EPS 추정만 할 수 있다면 뭐 주식 투자는 모든 걸 다 얻었을 텐데 이 미래 EPS를 추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이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시장에서 주는 프리미엄, 퍼라는 게 이제 결국 프리미엄인데 몇 배를 쳐줄 거냐. 이를테면은 뭐 골목 상권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김밥을 파는 집이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권리금을 얼마 줄 거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기업이 주당 순이익을 1,000원을 벌었는데 1,000원을 버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그럼 적정 주가를 프리미엄을 얼마 줄 거냐. 10배를 주면 10,000원이 드는 거고요. 10배를 주면 그냥 적정 주가가 10,000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받고 성장주가 희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을 더하죠. 그래서 뭐 주도주 같은 경우 요새 50배를 받아서 주는데 그러면 적정 가치가 같은 EPS를 줌에도 불구하고 미래 EPS가 같은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냐 그냥 성장하지 못하는 주에 따라서 적정 가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장 프리미엄을 얻게 되면은 적정 가치가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배에서 50배의 배수는 누가 주느냐? 이게 이제 정해진 게 없이 투자자의 경험이고 결국은 그 시장의 특성을 빨리 파악해서 지금 시장은 이러이러한 기업, 이러이러한 섹터의 프리미엄을 얼마 정도 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걸 빨리 스크린을 해서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난 20배 줄 거야. 나는 30배 줄 거야. 이렇게 정해서 그거를 본질 가치로 삼는 거죠. 어쨌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한 거고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불확실하지만 미래의 추정 이익을 추정을 해서 잡아놓고 거기에 또 하나 얼마의 프리미엄을 줄 건가를 정해서 적정 가격을 잡아놓고 그 가격 대비해서 내가 이제 얼마나 지금 투자한다면 기대 수익이 나오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적정 가치를 따져봤더니 현재 주가보다 굉장히 현재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비싸다. 그러면 매수를 못하는 거죠. 불가. 지금 투자해봐야 내가 기대 수익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본질 가치를 구했더니 5만 원인데 지금 주가가 15,000원이다.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됩니다. 당장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EPS 포워드로 1년치 추정을 했다면 그 1년 동안 EPS 추정치대로 가는지 분기별로 실적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 15,000원이 5만 원이 가는지. 이게 투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좀 애매하다. 뭐 본질 가치를 5만 원 받는데 현재 주가가 4만 5천 원이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1년 해서 5천 원 남는다면은 이 4만 5천 원에 바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죠. 업사이드가 너무 작아요. 이럴 땐 좀 기다렸다가 3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훈련이 돼 있는 투자자들은 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이게 미래 EPS 추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 미래 EPS 추정을 했더라도 매 분기마다 달라지는 실적 체크를 통해서 내가 가정으로 했던 모든 게 변하니까 변한 게 없는지 그러면 미래 EPS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추정치가.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웬만큼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기가 좀 어렵겠죠.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쉽게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눈이 가는 게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를 분류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법이에요. 본인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현 주가 대비해서 싸다 비싸다를 정해서 업사이드가 나올 때 싼 주식을 찾아서 내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보통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법이고 나름대로 선학습할 게 꽤 많습니다. 산업도 알아야 되죠. 기업도 공부해야 되죠.
밸류에이션 하려면 재무제표도 적당히 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 스크린을 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니까 사실 뭐 바로 들어가긴 좀 어렵겠지만 이게 이제 주류의 투자 방법이고요. 이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장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 풀 프로세스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싫고 쉬운 거 없어? 그랬더니 이제 정보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모멘텀 투자라 그러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이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뭐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는데 임상 들어가고 러시아 가서 이런 뉴스가 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뭐 거기에 수혜주 해가지고 또 쳐보니까 우웅 나옵니다. 됐다. 오늘은 난 이거에 한번 투자 종목을 선정해서 이걸로 한번 오늘 승부를 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톡방이니 무슨 뭐 정보 채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만 따라오세요. 내가 리딩합니다. 해가지고 뭐 빨리빨리 시간이 적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하라고 굉장히 급한 마음을 심어주죠. 사실 투자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평소에 충분히 공부를 해놓고 준비된 가격에 들어가면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엔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투자는 준비를 오래 하고 준비된 대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투자인데 이게 이제 힘드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정보 투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눈앞에서 호가창에서 시세가 눈앞에 훅 지나갑니다. 아침에 시가에 딱 봤더니 야 이거 살까 말까 했는데 벌써 3% 올랐어요. 야 이거 내가 아까 샀으면 3% 먹었는데 내일은 바로 시가에 들어가야지. 다음날 들어갔더니 1% 오르다가 그냥 급락해버려요. 매일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매일 콩당콩당 거립니다. 정보 투자라는 게 그래요. 시세가 굉장히 급변을 합니다. 시세가. 급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정보를 듣고 그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돈이 몰렸다 빠지니 가격 시세가 급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뭐 먹을 땐 즐겁지만 먹기만 할 수는 없죠. 반드시 깨지죠. 그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별로 남는 게 없는 게 정보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차트로 하는 거죠. 차트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차트도 과학이니까 매수대와 이제 지지 저항, 되게 지지 저항이죠. 기술적 분석은 뭐 지지, 저항, 돌파 뭐 이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 이거 잡아놓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기술적 분석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만 잡으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이걸 기준 잡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가 시장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휩소가 많죠. 기술적 분석은 뭐 이론대로 되면 다 돈을 벌죠. 그런데 그때그때 틀립니다. 속임형이 많아요. 속임형이. 돌파를 추격 매수하라 해서 기준점 가서 돌파하는 줄 알고 갔더니 그대로 떨어지는 게. 그러면 손절매를 어디서 할 겁니까?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도 나중에 보면은 쉬운데 내가 포지션 잡고 들어가면 요거 깨졌을 때 한 호가에서 손절매합니까? 두 호가에서 손절매합니까? 굉장히 진행하다 보면 애매합니다. 내가 손절매했더니 쭉 올라가요. 오늘 내가 수익 날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 기준을 타이트하게 세우고 이게 그때그때 틀린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백업을 해서 10년치 자료를 쭉 끌고 와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잡아놓고 이런 거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대단히 노력이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더라. 주가를 누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량형으로
계량으로 하자. 그래서 하는 게 랜덤 워크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을 안 믿어요. 시장은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내가 우수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시장을 이길 것이라고 믿고 사전적으로 그런 우수한 자원을 퀀트를 통해서 뽑거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그 마법 공식이라는 게 있죠. 퍼와 ROE를 조합해서 이제 가장 우월한 30개 종목을 뽑아서 결산기 때 30개 종목을 그냥 투자해 놓고 1년 있다가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때 잘 맞기도 했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도 영원히 롱런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때그때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려면 결국 투자자가 경험을 통해서 그 시장에 맞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꺼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이게 맞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전가의 보도를 몇 개 구비해 놓고 있다가 이번 장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시황을 들을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장은 아마 제가 30년을 증권시장에 있었는데 제가 30년 있는 동안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첫째 원인은 자산 가격은요, 절대 가격이 없다 그랬죠. 자산 가격은 상대 가격이에요. 그 상대 가격이 뭐와 상대 가격이냐면 금리와 상대 가격인데 금리가 그냥 제로 금리예요. 세상의 모든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더군다나 통화를 있는 대로 다 풀어놨죠. 돈은 넘치고 투자할 때는 없고 거기다가 환율까지도 우호적이라 그랬죠. 이머징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 거기다 기업 실적은 지난 2, 4분기가 그냥 바닥입니다. 뭐 이 이상 뭘 더 좋기를 바랄까요? 자신을 갖고 투자하셔도 되는데 다만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 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방향을 잘못 짚으면 내 계좌는 전혀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몇 분이라도 좀 따라오시라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지금 4개월째 드리고 있는데 정말 아직도 그냥 확 안 잡히고 맴맴 도신다면 정말 제가 하는 토요일 공개 방송이라는 데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좀 쌓아가 보십시오.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종목만 했어도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얼마나 따라오시는지는 저도 꽤 궁금합니다. 좀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내 투자 스타일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도움 말씀 실시간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들어오셔서 혼자서 아침마다 좀 뛸 것 같은 종목들 보면서 손이 근질근질하다. 나는 이런 매매를
좀 자주 해왔다, 실수를 좀 자주 했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좀 투자 스타일을 한번 점검받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강의까지 만나봤으면 저는 위원님과 함께 오늘의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듣고 왔는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제 투자 이야기 들으면서 좀 찔렸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찔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움직인 종목도 있고 좀 쉬어간 종목도 있긴 했는데 위원님께서 늘 중장기적으로 시장 보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어요? 변한 게 없어요. 네. 제가 시장은 주도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주도주가 변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도주는 쉽게 안 변합니다. 주도주가 변한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이 다 왔다는 의미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은 성장이 귀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회복이 안 됐는데 자금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네. 성장하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래 EPS, 미래 EPS를 추정해 보면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EPS 성장률이 보이는 데가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역시나. 그러면 자동차, 전기차가 테슬라가 출발시켜서 유럽에서 이제 유럽은 탄소 제로로 간다 그랬죠. 2035년이면 내연기관차는 퇴출돼요. 이젠데.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로 성장하느냐? 뭐 거의 한 20% 후반대에서 30% 성장을 하니까 지금 전통적인 산업은 아예 성장이 없죠. 역성장하는 데도 많고. 네. 그런데 이런 성장이 나오니까 여기는 프리미엄을 마냥 주는 거예요. 이거 뭐 한 4개월 됐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주도주에서 물려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왜 2차 전지를 그러면 4개월 전에 샀으면 지금 거의 뭐 100% 이상 올라왔는데 네. 그럼 여기서 또 사람 말이냐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될 수 있죠. 그런데 투자의 난이도는 계속 어려워지는 게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 환경이 바뀌기 전까지는 주도주는 계속 갑니다. 바뀌기 전까지는 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EPS, 미래의 추정 EPS를 구해서 적정 가치보다 높아진 주가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이제는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미래 EPS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을 좀 찾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그렇죠. 종목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한 종목을 이제 특징 종목 및 섹터로 갖고 왔는데 그게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하면 다들 알고 계신 알고 종목이긴 있죠. 할 것 같아요. 다른 2차 전지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지죠. 네. 동박을 하고요. 알루미늄 포일을 가지고 이제 양극, 음극 집 전체에다가 요거를 포일을 이렇게 씌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활물질과 이런 거를 입혀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필수제죠. 글로벌리로 과점 체제에서 몇 개 업체가 없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당연히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증설을 계속 만 톤, 2만 톤 이렇게 증설해 나가는데 올해 2만 톤이 이제 가동이 되고 내년도에 다시 2만 톤 증설돼서 증설 사이클을 계속 이 기업도 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다른 쪽 양극화 물질이나 이쪽은 굉장히 프리미엄을 특히 첨보 같은 경우는 증설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실질적으로 증설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포워드 포로 한 30배 수준이니까 12개월 포워드로. 네. 근데 다른 쪽은 거의 뭐 한 40배에서 50배를 가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상대적으로 좀 프리미엄이 덜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편한 종목. 그런데 이제 성장도 당연히
따라서 하죠, 이 종목이. 네.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 가격에서 2차 전지를 찾는다면은 투자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 목표가 6만 원 잡고 손절가 4만 원 잡으면 추적해 볼 만하고요. 요거하고 똑같이 하는 게 SKC라는 종목이 있어요. SKC요. 이게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네. 기업을 인수를 해서 요것도 동박을 하는데 KCFT라는 게 이제 유럽에 있는 동박 업체입니다. 요거를 인수를 했는데 원래 SKC는 화학 전자 소재 전문 업종인데 SK 쪽이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전자산업도 수직 계열화하고 네. 2차 전지도 수직 계열화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SKC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주가 주가도, 탄력을 네. 보면은 잘 올라가네요.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틀리죠. 네네. 이게 탄력이 여기는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3배가 올랐고 그러니까요. 아까 일진 머티리얼즈는 뭐 한 2만 2천 원에서 5만 원이니까 한 2배 조금 넘게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좀 완만하게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SKC는 다른 쪽 뭐 붙이는 프리미엄도 있어서 요거보다는 좀 프리미엄을 받았겠구나. 그런데 증설 사이클 넘어가면은 KCFC는 유럽에 있는 거고요. 네. 국내에는 일진 머티리얼즈밖에 없습니다. 동박 업체가. 그래서 아마 증설 사이클 맞물려서 돌아가면은 국내 공장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만 납품을 하니까 아마 같이 어울려서 같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좀 부담이 없는 종목 같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가 주도주라는 데에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좀 저평가되고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위원님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 시간은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베스트 공략주는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잘 더 눈여겨보고 매매에 참고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종목들 보고 계시지만 시작 전에 저한테 이 종목 특히 눈여겨보면 좋겠다 힌트를 주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게임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역시 게임주 앞으로 기대가 될까요, 더? 게임 종목은 알면은 너무너무 편하고 쉬운데 네. 모르면은 게임주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게임을 통해서 게임주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웹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웹젠이라는 종목을 갖고 온 이유가 게임주는 아주 심플합니다. 신작 게임을 내가지고 퍼블리싱을 통해서 이 유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게임 머니를 많이 투여를 하면 그게 매출이에요. 네, 기대가 된 만큼. 네, 근데 이제 게임 시장의 이제 역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PC 게임이 출발이에요. 온라인 게임이라 그러죠. 네. 유럽에서는 아케이드 게임이나 콘솔 게임 위주로 많이 발전을 해왔고요. 일본도 이제 그 닌텐도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발달을 해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유럽이나 서구는 그런 쪽을 좋아해요. 네. 그렇게 PC 게임으로 진행을 해오던 게 90년대에 이제 국내에서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아주 굵직한 3N 기업들의 이제 대표 주자들이 나왔죠. NC소프트, 잘 가더라고요. 넥슨,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N이 또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3N 시대를 맞아서 PC 온라인 시대를 열어요. PC 온라인 시대를 열다가 이게 2008년, 9년, 10년 때 휴대폰 모바일이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모바일 시장이 이제 전통적인 온라인 게임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국내 시장 보면은 게임 시장 규모가 연간 매출로 한 14조 돼요. 모바일 게임 시장이 한 반 돼서 한 7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연간 월간으로 치면은 한 6천억 한 달에. 네. 그러면 요거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볼루션이나 에베니닷컴을 보면은 이게 게임 순위를 쭉 알려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온 에베니닷컴을
아니 에볼루션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게임은 휴대폰을 쓰려면은 구동 장치가 애플 휴대폰이거나 구글 휴대폰이죠. 네. 그러면 애플이나 구글 기업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게임을 론칭하는 수수료를 30%씩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이 글로벌 기업이 된 게 그냥 입점하는 모든 그 사이트에 다 30%씩 과금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된 거고 이 기업들은 그렇게 30%를 주고 나도 홍보가 되고 마케팅이 되니까 그렇죠. 가서 내가 신작 게임을 내서 히트작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그냥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웹젠을 제가 갖고 나온 게 이제 웹젠의 역사도 또 쭉 설명하려면 긴데 이제 시간이 넘어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웹젠은 옛날에 다 이제 PC 게임 시절에 온라인 게임 기반의 어떤 IP를 가지고 모바일화 시킨 게 이제 트렌드예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그 큰 게임사인 NC소프트가 리니지라는 PC 게임을 모디파이 해가지고 아주 린저시라 그러죠. 리니지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게임이더라고요. 과금러죠. 엄청 돈을 쓰고 장비 구입하는데 3억까지 간다고요. 네. 일반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이 그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지가 이제 모바일화 시켰는데 지금 모바일화 시키면서 리니지가 1, 2, 3, 4까지 갔는데 이게 다 히트를 해요. 정말 게임의 시장은 오묘합니다. 근데 웹젠도 과거에 PC 게임에 있던 거를 2015년도에 이제 모바일화 시켜가지고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을 출시시켜서 대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그 또 한번 실적표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은 실적표를 옆에 붙이고 봐야 돼요. 네. 자, 이 매출 추이를 보면은 그냥 500억, 700억 이렇게 있다가 이 전민기적이 터지면서 매출이 2,400억 뛰고 영업이익이 700억으로 뜁니다. 이때의 주가를 보면은 주가와 실적은 동일한다는 게 15년도에 5,000원 하던 주가가 10배가 오릅니다. 45,000원까지. 와. 10배가 돼요. 게임은 이 재미가 있습니다. 히트 종목이 나오면 아주 정직하게 주가가 움직여요. 이번에 이제 이 IP를 가지고 이제 뮤 IP로 바꾸고 이렇게 몇 번 이제 해오고 중국에 판권을 넘겨서 이제 IP 수수료를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이걸 개작해서 뮤 다크 엔젤이라는 종목을 히트를 시켰어요. 웹젠이. 그래서 주가가 8,000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많이 올라왔죠. 많은 분들이 지금 웹젠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냐고 질문이 근데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추천을 또 했었죠. 제가 누굽니까? 2만 원대에 웹젠이 됩니다. 그쵸, 게임 쉽습니다. 이게 방송에서도 웹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실지. 그래서 제가 이제 3만 원대 일단 좀 팔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시 사도 됩니다 해서 28,000원에 다시 추천을 드렸어요. 3만 원 이하에서요? 네, 28,000원에. 그리고 쭉 왔는데 이제는 롱런으로 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또 하나의 게임이 나오는데 그게 R2예요. R2는 자체 개발작인데 이게 지금 8월 20일 날 출시했는데 구글에서 지금 매출 순위로 4위를 차지합니다. R2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매출 봐야 되겠지만 4위 정도 하면은요. 요거 일 매출이 한 4억에서 8, 9억 할 거예요. 일 매출이. 네. 요거 일 실적 매출이요? 나와요. 예. 요거 잡아보면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은 요 추정, 이제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애널리스트들 추정이 많이 틀려요. 아, 그래요? 많이 틀립니다. 게임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데 이건 경험적으로 해보면 자기 느낌을 믿고 하는 게 좋은데 제 느낌상은 오늘자 나온 리포트보다는 매출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웹젠 신작 히트치고 있고 요거는 간단합니다. 요 뮤2가 R2가 순위가 지키는지만 보면 되고요. 내일 이제 업데이트와 이제 거래소를 개장을 해서 무기나 아이템 거래를 하는데 그런 거래가 원활한지 그 다음에 이제 이들끼리 얘기하는 게임 유저들끼리 하는 소통방이 있어요.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분위기 훑어보면은 대충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어색하겠지만 게임주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쪽에서 좀 소개시켜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네. 결국은 다 필요 없습니다. R2와 뮤 다크엔젤과 또 다음에 계속 나오는 신작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느냐가 미래의 주가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생각처럼 잘 나온다 하면은 여기서 웹제는 다시 한번 또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은 정말 그냥 신작 나오는 게 매출 추이를 순위를 지켜보는 게 답입니다. 한번 지켜보면서 투자할 만하겠다 지키고 이제 뭐 목표가 한 5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리는데 목표가는 잘 나오면 5만 원 훨씬 이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추적 가능하신 분들은 추적 한번 해보시고 도저히 추적 난 못하겠다. 그러면 살살 우리 방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아마 요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트렌드를 업데이트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베스트 공략주 웹젠입니다. 웹젠은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해줄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 받아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 아셔야 돼요.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는 카메라 어플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냥 웹젠 방송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노란톡에서 꾸준히 말씀드릴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게임주 지금까지 안 해보셨던 분들도 좋고요. 아니면 게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웹진에 대한 향후 이제 동향 같은 걸 여쭤보셔도 대답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웹진 뭐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직접 하진 않지만 게임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순위까지는 몰랐는데 웹젠 이제 게임 순위 보니까 좀 저도 솔깃하네요, 위원님. 그러니까 편합니다. 마음이 다른 편하죠. 미래 EPS 추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네. 게임주는 그 순위가 대충 나오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좀 편해요. 알겠습니다. 네. 웹젠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좀 마음이 좀 더 편한 종목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까지 만나봤으면요. 지난 공략주들도 좀 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게 네오셈인데 네. 목표가 3,500원 말씀드렸는데 3,000원 부근 갔다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홀딩하시면 됩니다. 홀딩. 왜 그러냐면 그 SSD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SSD 테스트 장비가 네오셈이 이제 가장 점유율이 크고요.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하고 엑스콘 3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장은 작지만 독과점 기업이고, 그래서 가격 결정력에 크게 지장받지 않고 전방 시장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좀 저도 종목 고를 때 많은 걸 고려해서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딱 짜여진 구도로 나오는 종목 찾기도 쉽지 않은데 네오셈은 좀 그런 짜여진 종목 하에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부담 없다 투자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오셈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홀딩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 들었던 게 LNF인데 LNF 위원님께서 방송 전에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갖고 가시기 좋은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홀딩. 결국은 이제 2차 전지도 그 소재의 효율,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는 그냥 그 소문보다 아마 그냥 기술 표준만 얘기하고 말 확률이 많아요.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올 확률은 그닥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의견 들었으니까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달려온 1시간도 끝이 보이는데요. 지금 태풍 마이삭이 올라오면서 좀 비도 오고 바람도 세게 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